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29개국에서 정보와 자금 탈취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활동을 벌인다는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이버 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정보 분석 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지난 14년간 북한의 사이버 공격 273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23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최소 29개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고 이 중 대부분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엔 암호화폐 관련 탈취가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안보와 군사기술 관련 정보 수집, 즉 첩보 활동이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We found a lot of the activity that they're doing is actually more cyber espionage or information collection focused rather than financially motivated threat activity. While financially motivated threat activity has increased, over the last 4 or 5 years, trajectory looks like it will continue to increase.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가 사이버 안보 관련 고위급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했습니다. 양국 정부 당국은 지난 20일부터 4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사이버 안보 고위급 회의에서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한국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사이버 안보 SSG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은 동맹으로서 사이버 안보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을 포함해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은 21세기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사이버 안보, 핵심 첨단 기술, 우주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는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된 사안입니다. Seemingly every day we've launched new areas of cooperation on cyber, strategic technologies, space, democracy, and all the areas that matter most to our future.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자 미국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는 국가안보 사이버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부서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 범죄와 그와 관련된 돈 세탁 행위, 국가안보에 대한 여타 사이버 관련 위협을 저지하고 처벌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영국 정부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사이버 범죄 행위자들을 활용하는 국가로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영국 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이달 발간한 영국 법률 분야 관련 사이버 위협 보고서에서 국가 행위자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불법 악성 코드 기술을 이용해 자금 조달과 혼란을 야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행위자들에 대해선 자국의 국가적 의제와 번영을 위해서 혹은 인권이나 정권 교체 같은 자국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을 방해하기 위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기관을 상대로 중국이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로펌의 추가적인 위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도 2024 회계연도 국방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사흘간의 심의를 마치고 23일 전체 회의에서 찬성 24표, 반대 1표로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하고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상원 군사위가 이날 공개한 법안 요약본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반도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보고와 통제를 지시하는 조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상 기반 전국급 사거리 미사일 태세 향상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날 하원 군사위가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추가 안건들에는 국방부 고위 관료가 내년 3월 1일까지 일본과 한국 관련 방위 공조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렌치 힐 공화당 하원 의원이 본회의장 연설을 통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힐 의원은 22일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본회의장 연설에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 중 한 곳으로 거듭난 한국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고 북한의 일상적인 위협과 중국 공산당의 점증하는 공세로부터 활기찬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의원은 이어 양국의 성공적인 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유지해왔다며 양국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함께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베트남,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미국에서 바라보는 노년의 한국인 태권도 사범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는데 현재는 미국인으로 살고 있는 이 노병은 전쟁을 치른 세 나라, 미국과 한국, 베트남이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북부 아이오와주의 작은 도시 시더 레피지에서 그랜드 마스터로 불리는 정우진 사범은 50여 년 전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40년 만에 주둔했던 뚜이호아 마을을 다시 찾은 이후 주민들과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Okay, I think about almost, I see the picture, whatever they think about you and your family. How about to your new house? You okay? Good? Dạ cấp cũng được anh à. You remember this photo? Nhớ chứ. Yeah, he remember. 정 사범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한국군이 나눠주는 죽을 받아 먹던 베트남 어린아이들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나눠주던 껌과 초콜릿을 먹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과 재회한 이후 정 사범은 매년 베트남 명절이면 주민들에게 돼지고기를 선물했고 또 마을 아이들을 위해 작은 학교를 짓는 꿈도 생겼습니다. 월남 내 제2고향의 주여가 생각이 났어. 정말 학교라도 하나 조그마한 거 지어주려고. 정 사범은 한국군 파월 사령부의 군수지원 부대였던 십자성 부대 전투 지원병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뚜이호아 지역 주민들과 음식과 생필품을 나누고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봉사를 많이 했어. 쌀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동해물과 한국 애국가를 불러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의 그 아리랑을 부르더라고요. 정 사범은 베트남 전쟁 후 29살에 미국에서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단돈 $35와 태권도복 하나를 들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정 사범은 베트남전에서 부비 트랩에 걸린 미군 병사를 구하려다 미국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구하려다 정 사범이 같이 부비 트랩에 걸리게 될까봐 구조를 거부한 그 미군 병사의 전후에 탐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지만 정 사범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뒤에는 어려운 처지의 베트남인 이민자와 장애인,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던 어린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태권도의 치유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태권도와 정 사범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은 지역 주민들은 정 사범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를 대사범, 그랜드 마스터로 불렀습니다. He's always been such a giving man. So probably, as I was started Taekwondo, I went through a period of time personally where I got divorced, and it was single mom, and I had to go to him and say, I need your help. And he helped me. And I've watched him so many times be so giving and so caring and so loving to others that he makes you lead by example. You've seen the bench that was dedicated to him, and he's because the city and everybody recognized his contributions to Cedar Rapids.
미국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정사범 자신에게도 아메리칸 드림은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정말로 많이 배웠어. 특히 많이 배운 게 여기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헬스클럽을 하면서 태권도 타임즈를 하면서 뭐 위대하고 뭐 경제가 많고 이런 사람보다는 보통 사람과 또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노동자들을 태권도를 많이 가르치고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게 너민들 베푸는 걸 사실 배웠어. 정사범은 어제의 적이었던 세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놀랍고 기쁘다면서 미국과 한국, 베트남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민간 분야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에게 점증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포함해 광범위한 양자와 영내, 글로벌 사안에 대해 중국 관료와 논의한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친강 중국 외교부장,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국가주석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청 산하 고통받는 교회 돕기 재단이 북한 기독교인을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북한을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극심한 28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 재단은 23일 2023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을 중국과 인도, 미얀마, 수단 등과 함께 종교의 자유 수준이 3단계 가운데 최하인 박해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북한의 경우 종교 자유 척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종교 박해 수준이 지난 2021년 조사 때보다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기독교인 4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종교 활동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그 자리에서 처형되며 그 가족도 같은 운명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 외에도 중국 정부가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 정책을 통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